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토요일, 일요일 방송의 진행을 맡은 반딧불이 아나운서 김희정입니다. 저희 한밤의 기막힌 투자 토요일, 일요일 주말 방송에서는요. 주식 잘 가르쳐주는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 그리고 꼭 알아야 할 팁들 꼭꼭 뽑아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토요일, 일요일 밤 11시에 계속 함께 하시면서요. 설 연휴 이후에 새로운 투자 전략 촘촘하게 짜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럼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요. 노란톡 참여할 수 있는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요. QR코드 스캔해주세요. 그러면요. URL이 하나 뜨고요. 손가락으로 꾹 터치해주시면 바로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QR 스캔이 안 된다고 하시면요. 문자 샵 3989 유료 문자 100원으로요. 김본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약 10초 뒤에 참여 가능한 URL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저희 차근차근 가치 주식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드디어 한밤 투자백 설 연휴 이후에 토요일 방송 저희 함께 하실 전문가님 두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쪽에 칼리 전문가님이고요. 오른쪽에 김정철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모두들 설 연휴 잘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설 연휴 동안 쉴 동안 미국 증시가 굉장히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요. 굉장히 지금 투자를 할 수도 없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가님들께서는 이 장을 보면서 미국 장 보면서 어떠셨어요? 네, 뭐 제가 먼저 얘기 드리자면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이럴 거면 연휴는 왜 있냐? 그니까요. 왜 있나? 예, 아니 미국장 반등할 때 우리나라 하나도 반영 못하고 정작 우리나라 증시 좀 하려고 하니까 다시 또 결론은 다시 또 우리나라 증시 좋을 때 메타 실적 때문에 또 밀리고. 그쵸.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조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이나 흐름에 봤을 땐 결국 대세에는 시장 없다. 그런데 지금 당장을 바라보면서 주식 투자를 하면은 좀 쉽지 않은 부분도 바로 이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안 좋아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맞습니다.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연휴 동안에 천천히 이제 시장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좀 푹 쉬면서 시장을 바라보면서 또 여러 가지 드라마도 많이 보고 넷플릭스 지금 우리 학교는 네. 그냥 정주행으로 그냥 이틀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다. 그렇게 근데 재밌었나요? 네. 꽤 재미가 있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관련주들이 좀 좋지는 않죠, 흐름은. 근데 지금 그 부분을 봤을 때 이제 다음 어떤 종목 우리가 좀 잡고 가야 되는지, 네. 업종별로 어떤 걸 우리가 잡고 가면 좋을지, 반등해서 1등으로 치고 나갈 종목들은 뭔지 네. 그런 걸 많이 굉장히 고민했던 궁금하실 것 같은데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는 이번 주 목요일 날 바로 장 시작하자마자 네. 진단키트 관련주도 다 우르르 급등하면서 제가 상한가 SBI에서 상한가를 갔죠. 맞습니다. 상한가를 갔는데 물론 중간에 네. 저는 홀라당 팔아먹었습니다. 이거는 상한가까지 못 네. 갔어요. 저는. 이제 그래도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마음은 아파요. 근데 이게 떠나간 거 쳐다보면 안 된다고 하는데 미련이 남더라고요. 제가 원래 아직. 그 연애 스타일이나 뭔 스타일 네. 봤을 때 집착이 없는 스타일인데 아, 갑자기 종목에 대한 집착이 생기더라고요. 종목에는 네. 집착이 생기면 좋죠. 생기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종목 가장 안 좋은 게 종목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뭐 이성에 대한 집착 그럼 이런 거 이제 네, 있으면 안 빨리 됩니다. 집착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절대로 이런 걸 빨리 다 지워버리려고 열심히 네. 노력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노란톡방에서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 노란톡방이 오른쪽 하나 QR코드 보면 노란톡방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노란톡방에 이제 들어오시면은 이벤트가 막 떠요. SD 바이오센스 상한가 기념 뭐 이벤트 해준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그 공지가 올라올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종목을 바라볼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다. 연휴 때 그런 시간을 또 가져왔으니까요. 오늘 방송 좀 유심히 봐주시면 그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오늘 자세히 또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칼리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저도 이제 미국 시장 반등을 보면서 사실상 지금 저도 쉬는 시간 동안 연휴 동안 이 시장 자체 흐름이 좀 공격적으로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그 전에 일단 한 달가량의 정말 나스닥 선물지수로만 보더라도 3,000포인트 정도의 이제 낙폭을 보여줬다 보니까 사실상 기술적 반등의 타이밍을 오히려 기습적으로 여기서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오히려 설 연휴 전에 정말 그 제 라이브 방송에서 교육을 정말 탄탄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값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세가 역전되는 타이밍에서 어디까지가 가장 올바르게 내가 수익 구간을 낼 수 있는 이 매수 타이밍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마 이 교육을 좀 꾸준히 들으셨던 분들은 오히려 이제 매매를 하셨을 때 이번에 충분히 기회를 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수요일까지 사실상 제가 이 부분에 계속 대응을 하다 보니까 안 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제 계속 보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사실상 이게 뭐 지금 직접적으로 이제 여기서 언급은 안 했지만 거짓말 같죠. 이제 제가 이제 뭐 고점이라든지 이런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정확하게 제 예상대로는 지금 좀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밍은 약간 지금 아직은 패턴이 좀 나와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 여기서 이제 시황과 더불어서 같이 탄력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우리 이 지금 주잘백에서 제가 더 좋은 관점이나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중요한 건요. 저희가 정말 잘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저희 앞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두 분 전문가님께서요. 뭐 연휴고 뭐고 할 것 없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노란톡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 QR코드 스캔해 주시면요. URL이 하나 뜹니다. 손가락으로 꾹 터치해 주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주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시더라도 기초부터 심화까지 그리고 주식 상황이 잘 좋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새로운 방법 공부해 나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어서요. 또 새로운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뉴욕 증시가요. 기업 실적에 따라서 변동성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영란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하면서 우리 긴축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변동성 장세가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 투자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 뭐가 있는지 우리 전문가님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시장의 흐름, 시장의 흐름이라기보다는 이 타임라인을 잘 짜셔야 돼요. 타임라인을 잘 짜야 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사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미국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해 버리시면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미국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시간 타임라인대로 현재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타임라인대로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일단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PP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제일 중요한 라인은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저 화면이 빨리 안 넘어가는데 자 보세요.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보시면은 자 이게 웬 세계지도 하실 거예요. 이 세계지도를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날짜가 언제 바뀌는지. 저기 보면 날짜 변경선이라고 쭉쭉쭉 있죠. 이게 네. 날짜 변경선입니다. 이 날을 지나가야 날짜가 바뀝니다. 네. 실제 이 날짜 변경선 이후에 맨 처음 시작하는 증시가 바로 아시아 증시예요. 호주랑 아시아 증시가 맨 먼저 시작해요. 네. 맨 먼저 시작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쭉 흘러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의 모든 흐름은 날짜가 아시아 호주 증시가 먼저 시작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가신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장은 이렇게 쭉 흘러가서 하루가 끝납니다. 그럼 또 하루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과거 중국 영향력이 적을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의 움직임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 날짜의 흐름과 상관없이 직전에 미국장이 어땠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증시가 엄청나게 움직였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중국이 경제권이 좀 많이 성장을 하면서 많이 커지면서 물론 커진 만큼 그 정도의 이렇게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중국은 그 대우를 받을 행동을 잘 안 하고 있어가지고 여튼간에 그건 좀 이따 다시 또 얘기하고요. 또 네. 이런 얘기하면 또 중국 분들이 좀 별로 안 좋아하실까. 우리 시청자분 중국 분도 많으세요. 네, 또 우리 네, 애국자시니까. 많으시니까 네. 일단 중국 영향력이 확대된 이후에는 아시아 증시가 모든 이슈의 시작입니다. 네. 무조건 모든 이슈의 시작이 아시아 증시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국장 떨어졌다고 우리나라가 오른다, 떨어진다 그런 건 없어요 이제는. 그런 거 없고 실제로 이걸 상관계수로 우리가 적용해봤을 때 예전에는 미국 증시하고 미국 증시 끝나자마자 우리나라 증시하고 상관관계가 0.85, 70에서 85까지 나왔거든요. 그 말은 거의 똑같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0.43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 증시가 상관계수가 상관계수라는 게 좀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통계학을 공부하신 분들 뭐 공부 아시겠지만 일로 수렴할수록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네. 0.75 이상이면 거의 이제 비슷하게 간다고 보시면 되고 네. 0.5 밑으로 가면은 상관성이 좀 많이 조금 떨어진다. 그럼 지금 물론 많이 떨어진 연동은 거군요. 되긴 하지만 네. 근데 지금 0.43 정도니까 미국장이 오른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꼭
오른다, 미국 장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꼭 떨어진다 이런 흐름을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이게 중국 증시의 영향을 우리가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아까 시간을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딱 열리잖아요. 열리면은 중국 증시가 또 1시간 뒤에 1시간 반 뒤에 열려요. 예, 우리나라가 아무리 괜찮게 잘 나가도 최근 흐름입니다. 잘 나가도 중국에서 이렇게 폭탄 맞으면은 결국 같이 밀립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과거하고 좀 약간 패턴이 좀 달라졌다라는 사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장마감 이후에 나온 이슈는 곧바로 국내 증시에 반영이 된다. 이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 포인트가 이번 주 증시에 가장 적나라하게 나왔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미국 증시가 우리나라 설 연휴에 있었을 때 미국 증시가 AMD하고 그 다음에 인덱스 실적, 그 다음에 그 밖에 뭐 실적 발표들 잘 나온 실적 발표들 구글이 실적 발표 잘 나왔거든요. 잘 나왔어요. 그러면서 미 증시가 나스닥이 급반등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연휴 끝나고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때까지 미 증시가 급반등 나왔다가 우리나라 증시 우리나라 시작하기 전 미국 장 마감하고 우리나라 증시 넘어가기 직전에 메타 실적이 나왔는데 메타 실적이 부러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이슈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때쯤 시간은 요때쯤 흘러가고 있었어요. 요때쯤 흘러가서 이제 우리나라 돌아오려고 하니까 장 마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미국 실적 발표했는데 요때쯤 흘러갈 때 이게 반영이 돼서 최근에 시장이 크게 상승을 못했다. 네. 미국 장 반등에 비해서 좀 약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지수 선물이 8시에 개장을 하거든요. 이게 썸머타임 해제 기준입니다. 썸머타임일 때는 7시 장 개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시간, 한국 시간 아침 8시입니다. 아침 8시에 이제 현재는 8시에 개장하고 있고 썸머타임일 때는 7시 때 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때 이미 미국 지수 선물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은 이건 너무나 쉽게 알아요. 예.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해외 선물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꼭 무조건 해외 선물 거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국내 증시를 투자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용도가 된다. 해외 선물 같은 경우도. 네. 해외 선물 나스닥 선물이나 S&P 500 선물을 열어놓으면 이때쯤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8시에서 우리나라 증시는 아침 9시 개장이잖아요. 그럼 8시에서 9시 사이에 이미 미국 지수 선물에서 방향을 어느 정도 좀 잡아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잡아주는 흐름을 보고 시초가를 매매할지 말지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수 선물 움직임에 따른 대응 전략이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자, 미국 뉴욕 증시 영향력은 지수 영향력보다는 업종 영향이 좀 강하다. 예를 들면 영향력. 미국 네. 증시가 지수가 마이너스가 됐을 때, 지수가 마이너스 때는 우리나라 증시가 지수가 마이너스 되는 확률보다는 미국 증시에서 업종이 어떤 업종 플러스가 됐고 어떤 마이너스가 됐던 그 업종의 영향력은 우리나라 증시에서 좀 반영이 되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서 지수가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증시에서 어떤 업종이 그냥 올랐고 떨어졌냐가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이 업종 영향력은 좀 더 강하니까 이 부분을 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고 미국 주식 대응이 좀 쉬운 면은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이 사실 쉬워요. 시청자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얘기 드렸을 때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반등이 나올 거라고 제가 예상했던 이유는 뭐냐면 금요일 날 이미 호재가 이미 미국 장마감하고 나왔어요. 이미. 네. 나와서 그 호재가 애플 실적이 제가 지난주 금요일 이 방송 지금 방송한 날은 금요일이거든요. 네. 토요일 날 방송에 나와 있지만 그때 애플 실적이 금요일 날 아침에 미국 증시 장 마감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실적 반영이 안 됐어요. 미국 증시에는. 자, 그러면서 제가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반등 나온다고. 그렇게 왜냐하면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네. 애플이 바로 반영이 되니까 실적이.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아마존 실적이 잘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 지수는 폭락했는데 아마존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럼 아마존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그 실적이 반영이 지금 오늘 밤에 될 겁니다. 될 거다. 될 네. 거면 또 나스닥 또 반등 나와요 또. 네.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 주식 되기 쉬워요. 이렇게 되면 더 쉽지 않겠습니까? 이미 아시아장에서 이미 흐름을 다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미국 주식 오히려 더 쉽기 때문에 요즘 해외 주식 더 많이 하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론은 뭐냐? 아시아 증시가 시작이다. 아시아 증시 시작 포인트다. 그래서 그만큼 좀 우리나라 증시가 좀 어렵습니다. 좀 투자하기는 어렵다는 부분, 그 부분 좀 보시면서 이 시간 흐름으로 본 투자 전략을 반드시 좀 일깨우셔야 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내가 아침에 미국 증시 이슈 있는 거 다 못 챙겨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이거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노란톡 메신저 들어오면 제가 주구장창 얘기 아침에 제가 톡을 아침에 제일 많이 날려요. 제가 아침에
톡방에 제가 노란톡 뭐 메신저에서 출근길 제가 파트너죠. 예, 뭐 거의 뭐 그냥 네. 우르르 쏟아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그것만 보셔도 하루의 그 흐름, 시작하는 흐름을 반드시 파악할 수 있다. 이거 다 그냥 무료로 여러분한테 다 그냥 드리는 거니까 다들 QR코드 여기 스캔해가지고 들어오시면요. 아침에 이런 시장 대응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김종철 본부장님께서요. 시간의 흐름으로 본 투자 전략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매일매일 아침부터요. 정말 노란톡에서 김종철 본부장님의 엄청난 톡이 넘쳐납니다. 신문 스크랩부터 해서요. 어떤 걸 확인해 봐야 되는지 어떤 걸 주목해야 되는지까지 다 세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바로 노란톡 입장 가능하십니다. 네, 방금 전에 김정철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메타가요,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영국 금리 인상 소식 때문에요. 굉장히 지금 뉴욕 증시가 급락을 했었는데요. 장 마감 이후에 네,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와서 네, 우리가 또 이제 호실적인 그런 종목에 대해서 또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칼리 전문가님, 저희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미국에서 이제 숨겨져 있는 호실적을 낼 수 있는 이런 기업들 뭐가 있을까요? 일단 먼저 메타를 꼭 먼저 얘기를 드려야 되겠죠. 뭐 일단은 네. 지금 현재 실적 발표를 보신다라고 하면 지난 4분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양적 완화세가 이제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던 증시의 이제 상승장 마지막 분기에 이제 실적 발표였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대다수 기업들이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실적이 좋게 나와준 모습이었는데 이런 상황 반대로 이 4분기에서도 지금 실적이 좋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하는데 앞으로는 어떨 거야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지금 현재 메타 같은 기업이 이런 실적이 저조하니까 바로 시장이 반응을 해버렸죠. 근데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예측을 할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독과점 규제라든지 이런 내부 고발 이슈. 그리고 일단은 지금 현재 메타버스라는 테마 자체가 작년 하반기를 굉장히 크게 강타를 해준 모습이지만 현재 지금 올해 상반기 넘어오면서 굉장히 지금 잠잠해져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기업 자체가 사명을 메타로 페이스북에서 이제 메타로 바꿀 정도로 이 메타버스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스텝이 조금 땡겨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한 반발짝 아니면 한 발짝이 조금 앞서야 이거에 따라서 테마를 불고 이거에 대해서 실적을 가지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데 지금 자체는 지금 뭐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에는 조금 아직 부족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는 지금 메타 자체는 사실상 실적이 좀 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좀 눌릴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눌려도 너무 눌렸어요. 근데 네. 사실상 뭐 생각보다 26%까지 더, 네. 낙폭을 좀 예상을 한다. 이거는 사실상 좀 거짓말이죠. 뭐 그 정도까지 낙폭을 예상할 네. 수 있다라는 범위는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실적 자체는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는 예측이 됐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한 2달, 3달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 방송에서도 그렇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캐시카우가 있는 종목을 찾아라. 네.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캐시카우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월세 받는 개념인 거예요. 계속 꾸준히 이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있는 기업들. 어떠한 부분으로 내가 월세를 받고 있는 기업이면 어디서 이제 대출을 받아도 내 자금이 있기 때문에 뭐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고 해도 이 자본력으로 커버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새롭게 이제 개발을 하는 기업들 그래서 이제 지금 금리 인상에서 이제 나스닥이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는 거거든요. 네. 왜냐면 자기네 자본 없이 계속 땡겨서 쓰는데 금리 인상돼서 대출금만 계속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압박이 심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캐시카우에 있는 종목들을 좀 주목해라라는 얘기를 능력 드렸는데 있는 종목. 사실상 메타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뭐 광고 효과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연결되면서 지금 계속 안 좋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캐시카우가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키워드는 계속 금리 인상에서도 상승 탄력을 받쳐줄 수 있는 게 캐시카우가 있는 종목들을 꼭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CES 2022에서 이제 나왔던 키워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현재 지정 확정 리스크에 따라서 원자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현재 그래서 앞으로 계속 호실적을 좀 볼 수 있는 기업을 본다라고 하면 저는 가장 1순위로 좀 꼽을 만한 섹터 자체가 이제 반도체 섹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네. 일단 4분기 실적 발표도 괜찮고 올 한 해도 이제 계속 괜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 오미크론이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도 지금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뭐 스텔스 오미크론이다 막 하면서 지금 무증상 감염자도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고 맞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좀 지켜본다라고 했었을 때 사실상 좀 경증이 많잖아요. 인원은 많지만 네. 경증 환자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는 조금 단계가 이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에 좀 단계가 좀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이제 이 공급망이 풀리고 이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 반도체 특히 이 업종 자체는 올 한 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것도 제가 한번 얘기는 드렸었는데 네.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엔비디아나 AMD 같은 지금 이번 분기 호실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퀄컴이나 브로드컴 5G 이제 관련 칩 자체도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팹리스 종목보다는 가격 결정권을 가진 그리고 이제 생산 시설을 갖춘 파운드리 업체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올 한 해를 계속 준비하면서 가져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CES 2022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조금 올해의 키워드로 좀 봤을 때 이제 헬스케어가 이제 올해의 키워드예요. 그리고 네. 특히나 이번에 이 헬스케어 대장 종목이었던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이제 호실적 보여주면서 반등을 좀 보여주면서 이쪽 섹터가 지금 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네. 특히나 지금 현재 이 헬스케어 같은 종목이 코로나 그리고 뭐 코로나 치료제 이런 내용들만 가지고만 만약에 이번 발표나 이게 호실적이 나왔으면 좀 아쉬웠을 거예요. 근데 네, 그 외에 그거 다른 것도 외에도 있다는 뭐 거죠? 다른 기타 네. 질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앞서서도 괜찮게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이제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고요. 네. 당연히 이제 좀 마지막으로 이제 좀 말씀드리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캐시카우의 이제 핵심 네. 이번에 상승의 이 증시의 상승에 이제 가장 원동력이었던 아까 본부장이 드렸던 구글이 사실상 이 캐시카우의 어떻게 보면 지금 대장을 좀 맡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돼요. 네. 어느 정도. 아마존 지금 반등 나왔잖아요. 이게 네. 왜 그러냐면 이 클라우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캐시카우 계속 월세를 받는 거죠. 네.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이 클라우드를 이제 남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다른 업체들한테 그거를 이제 빌려주고 그 공간을 하면 이 대여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관점으로 봤었을 때.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언택트 관련 이 지금 2년 동안 우리가 계속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바라봤을 때 계속적으로 좋을 것이다. 제가 이제 한 2달, 3달 전에 이제 언급을 드렸던 게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제 강남 건물주들인 거예요, 얘기가. 이해됐죠? 소유만 하면. 그냥 네. 강남 빌딩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소유를 하고 있으니까 네. 월세만 받는 거예요, 지금 계속. 아. 월세가 계속 이만큼 들어오는데 사실상 뭐 기업 실적 당연히 좋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 아마존 당연히 이제 이러한 금리 인상 그리고 이런 실적 발표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한 달에서 2달 전에 제가 계속적으로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내용인데 이제야 좀 빛을 발하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계속 언급했었는데 드디어 빛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번에 미국 이제 다음 주를 좀 기점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이제는 대체로 이제 다음 주가 좀 이 실적 발표 이제 좀 마무리가 된다라고 네. 이제 봐주시면 돼요.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제 다음 주 마지막으로 보면 일단 좀 소비재 종목들 이제 뭐 코카콜라나 뭐 켈로그 뭐 이러한 소비재 종목들 위주로 이제 다음 주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이번 주처럼 이 대형 종목의 이제 이 실적 발표로 이제 이러한 춤추는 모습은 좀 일어나진 않을 것 같고요. 아, 다행이네요. 일단 추세 자체가 그냥 좀 무난한 흐름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비재 그리고 제약 종목 전망을 좀 엿볼 수 있다고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두 분 전문가님과 함께요. 국내 주식 그리고 해외 주식 투자 전략과 함께 어떻게 바라보면 되는지 저의 자세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정말요. 이제 개인으로 이제 주식을 바라본다면요, 정말 어려우실 거예요. 이제 내가 기초도 부족하다고 심화도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앞에 QR 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노란 톡방 지금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해 주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이런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인사이트, 흐름 같은 것들을요. 전문가님께도 배울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계속해서요. 중요한 시황 이슈 남아 있는데요. 광고 먼저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광고 보고 돌아오셨습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여기서 그런 말을 한번 했었어요, 전문가님들. 거의 저희 네. 방송이 뭐 수능 특집보다도 더 엄청나게 쪽집게가 아닌가 예상이 계속 적중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왜냐면요. 저희가 지난 2주간요, 전문가님들께서 뭘 언급해 주셨냐면요. 김정철 본부장님께서는 뭐 원유, 빅스 지수, 뭐 ETF, ETN, 그렇죠? 그리고 칼리 전문가님께서는요, 해외 ETF, ETN, 나스닥 인버스 레버리지까지요. 언급해 주신 모든 것들이요.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정말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이뿐만 아니라요. 저희가 방송에서 시간이 없어서 미처 다 이야기하지 못한 것들은요. 노란톡에서 이어서요. 주중에도 계속해서 ETF, ETN이 어떠한 상품인지 어떻게 저희가 계속 유의할 점이 있는지 다가가야 할지 교육까지 계속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정말 수익성뿐만 아니라 이런 교육까지 이루어졌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네, 계속해서요. 저희가 그럼 알아보고 있습니다. 중기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ETF, ETN 접근한다면 어떤 투자 방법이 있을지 어떤 팁이 있을지 먼저 김정철 본부장님 어떻게 네. 보시나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ETF, ETN 실적을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수익률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자 이게 타이거 원유 선물 차트입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이 얘기를 드렸던 게 김유정 MC님 기억나실 거예요? 2주 전이에요. 2주 전. 네, 2주 전부터 2주 저희가 전이 이제 예상이- 2주 전 정도에 제가 얘기 드렸죠. 2주 전 네. 정도 한 요때쯤인데 요때 기들고 나서 하락장에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종목은 바로 원유 선물 같은 네. ETF, ETN 같은 상품을 하는 게 좋다. 인버스도 물론 좋지만 네. 인버스 좋지만 이때 인버스 들고 계셨으면 지금 약간 수익 죄송합니다. 네. 약간 수익이 나셨을 거예요 아마. 약간 수익이 좀 나셨을 건데 지금 불안하실 거예요. 반등하고 그렇죠. 있는데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굉장히 근데 불안하죠. 원유 선물 같은 걸로 딱 진입하셨으면은 좀 마음 편합니다. 오늘도 지금 3.5% 편하게 오르고 슉 있어요. 올라가는 지금 모양인데. 네, 지금 3.5% 오르고 있는데 약한 지금 10% 가까이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네. 시청자 여러분들 그때 얘기 드렸을 때 실제로 그럼 우리가 실행을 했냐? 바로 실행했어요. 저희는. 바로. 네, 바로 노란톡 네. 메신저. 여기 보면 노란톡 메신저 QR코드 보이시죠? 거기 QR코드로 스마트폰 꺼내서 카메라 이렇게 딱 실행해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은 타이거 원유 선물 바로 진 시점 바로 얘기 드렸어요. 그렇죠. 바로 얘기 드리고 지금 한 수익률은 거의 한 10% 가까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와, 2주 만에. 네. 근데 이제 2주 만에 시장이 처음에 이제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 하락했을 때 충분히 이렇게 잘 버텨준 종목이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종목들을 좀 이제 눈여겨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 전략을 할 때 제가 지난주에 드린 팁은 뭐냐면 ETF, ETN을 아주 중장기로 진행을 하면 안 된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로로버 콘텐고 상태, 그러니까 가격이 점점 상승했을 경우 콘텐고 상태였을 때는 상당히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 네. 보유하고 장기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게 아닌 방법으로, 그러니까 중장기로 보유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중장기 뷰. 네. 앞으로 시장은 내가 단기로 들어갔지만 단기로 들어갔을 때 뭔가 안 맞았을 때는 빠르게 자르고 나와야 된다거나 단기로 수익 타점을 노릴 때 중장기 뷰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중장기 뷰를 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원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유 같은 경우는 일단 중장기로는 미국 셰일오일 추공수가 증가하면 네. 그때 하락으로 전환할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크루드 오일이 지금 현재 90달러까지 돌파를 한 상태죠. 그쵸. 현재 오일이 90달러까지 돌파를 했고 우리가 수익이 지금 원유 선물 관련 ETF, ETN으로 잘 나고 있는데 사실 미국에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많이 있어요. 레버리지 3배짜리들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뭐 무려 미국이 3배. 한 3% 네. 오르면은 요일 3% 오르면 막 9%씩 오르고 막 그래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것들 바로 하긴 좀 그러니까 요걸로 연습해 보자 이거예요. 아. 근데 요게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이때 쭉 올라가죠. 쭉 올라가다가 미국의 세일오일 시총수가 막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럼 이게 다시 오일이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다시 또 분명히 꺾일 거거든요. 네. 그 꺾일 타점을 우리가 반드시 유념하셔야 된다. 그걸 미리 알아야겠네요. 예, 유념하셔야 되고 그때는 또 오일 인버스가 있어요. 오일이 유가가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게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게 있으니까 그때는 그걸 또 노리시면 된다. 아.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다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되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미국이 지금
한파 갑자기 연휴 동안 그쵸. 미국이 난리가 지금 났어요. 눈이 정말 네, 많이 나서 한파가 엄청나게 오면서 천연가스가 네. 지금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습니다. 마지막 불꽃. 한때 천연가스가 플레어링이라 그래서 그냥 석유를 시추하면 천연가스 같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너무 단가가 낮아가지고 천연가스 가격이 너무 단가가 낮아가지고 그냥 다 플레어링 그러니까 뽑자마자 다 태워버렸어요. 네. 그 정도로 뭐 천연가스가 넘쳐 흘렀다가 지금 천연가스가 급등을 하고 있죠. 한파가 오면서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천연가스는 반드시 이 포인트를 알아요. 이거 난방수요거든요. 네. 난방수요이기 때문에 겨울이 끝나면 눈이 녹고 다시- 따뜻해지고 하면 다시 전환합니다. 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러시아가 만약에 2월 말까지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가지 않는다? 않는다면 쳐들어갈 가능성이 없어요. 아, 왜냐하면 3월이 되면 이제 러시아가 땅이 어떻게 변하냐면 어떻게 변하죠? 진흙탕으로 변합니다. 아, 굉장히 눈이 가기 녹으면서 어렵네요. 네. 이게 물기가 생기면서 아주 그냥 러시아가 두 개로 유명해요. 동장군으로 유명하고 네. 진흙장군으로 유명해요. 진흙장군. 네. 네. 그러니까 진흙탕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상 러시아 기갑부대가 거의 이동하기 힘들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슈 끝난다. 그럼 천연가스 가격은 쭈루루루루루 어렵다. 흘러내려간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하셔야 돼요. 그럼 천연가스 포인트 나온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고점에서 추격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천연가스는 지금 고점에서 하락하는 거를 배팅한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때 수익 나는 거와 천연가스를 지금 알아보고 있어야지 정상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 원자재 농산물은 공급망 병목 현상이 풀리면 본격적으로 달러 인덱스의 상승에 따라서 하락 가능성을 염두하셔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지금 급등하고 있고 농산물 가격은 뭐 여러 가지 이슈로 급등하고 있는데 이게 달러화가 본격적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 이게 다 달러 표시 자산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하락 반전할 가능성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이제 물론 농산물은 좀 다릅니다. 농산물은 기후이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은데 네. 원자재 가격도 반드시 본명상 풀렸을 때는 좀 염두하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일단 타이거 원유 선물 이렇지만 타이거 원유 선물 중에 우리나라 ETF에도 인버스가 있습니다. 타이거 원유 선물 인버스 있죠 여기? 있네요. 네. 네. 지금 이거는 지금 바닥을 치고 있어요. 유가가 급등하기 때문에. 근데 유가가 하락 반전하면 요게 반등한다. 아. 그럼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다? 주요 경제국 지표에서 보시면은 베이커 휴즈 원유 채굴 장비수가 있어요. 이 채굴 장비수가 지금 이렇게 지금 코로나 때 급락을 했다가 채굴 장비수가 서서 올라오고 있죠. 네. 이게 어디까지 올라오면 우리가 좀 염두에 봐야 된다. 갭을 메우는 요때가 680개 정도 되거든요. 네. 650개 넘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하락 반전 염두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 네.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지금 저걸 보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발표해요. 매주 일주일에 한 네, 번씩. 아니 네. 내 돈에 수익을 주는 이 상황에서 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게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어렵지 않아요. 네, 꼭 네, 보도록 어렵지 하면 좋을 않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이 천연가스도 마찬가지고 천연가스는 이제 그 해외 ETF, ETN 중에 뭐 XLE나 뭐 이런 상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네. 상품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락 반전했을 때 어떤 상품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농산물도 코덱스 농산물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린 게 코덱스 농산물 3대 농산물 선물이라고 있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여러분 자, 수익이 어마어마하죠. 네. 자, 이것도 지금 그때 한 2주 전에 얘기 드렸던 거예요. 2주 전에 얘기 드렸더니 이렇게 쭉 올라온 겁니다. 예, 이것도 지금 신고가 갱신 중이에요. 농산물 같은 거 이런 거에 투자하셨으면 여러분 하락장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웃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반드시 보시고 반면에 이제 원자재, 니켈 이런 것들은 하락 반전 때 좀 유의하자. 예,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또 추가적으로 제가 노란통 메신지에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실제로 뭐 2주 전, 얼마 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수익률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들을 지금 보여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정확하게 나도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요. 칼리 전문가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본부장님이 얘기를 잘 해주셔가지고 조금 더 저는 쉽게 일단 좀 풀어서 얘기를 드리면 일단 이 ETF랑 ETN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일반적인 투자보다는 조금 더 거시적인 흐름으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테마라든지 섹터 뭐 이런 부분들의 지금 부는 흐름 자체 그리고 상승 여력이 왜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크게 바라봤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중기 투자 같은 관점은 괜찮아요. 네.
그래서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아나운서님도 뭐 경험은 있으실 텐데 뭐 메타버스 테마가 불었는데 내가 네. 이 종목을 이 종목 괜찮아 해서 샀는데 내 종목만 안 오르고 다 오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정확해요. 이렇게 네. 이런 경우가 조금 발생하는 게 사실상 여러분들이 많은 분석을 했다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 자체를 조금 더 줄일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네. 사실상 그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으실 거 아니에요. 직장이라든지 뭐 공부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저희처럼 이렇게 계속 전문적으로 하루 종일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좀 흐름을 못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조금 더 이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매매 팁이라고 하면 이런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 테마 자체가 좀 불었을 때 차라리 내가 개별 종목 선택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묶여 있는 이런 ETF나 ETNT 를 묶어서 좀 가져가셔라. 이런 중기 팁을 봤을 때는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뭐 2주 전 저번 주 해가지고 이제 본부장님이랑 저랑 뭐 ETF, ETN에 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들에서 수익률을 낼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선물 대행도 같이 하고 있고 네. 매일매일 시황 자체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 그래서 원자재나 지수 뭐 지금 하락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인버스에 대한 내용 자체를 단기적으로 제가 분명히 얘기를 드렸었고 네. 그 구간대에 분명히 수익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개별적으로 가져가시긴 조금 힘들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 원자재 시황이라든지 지금 얘기하셨던 뭐 채굴 장비수 뭐 지정학적 리스크 볼 게 되게 많아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래도 뭐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단기적인 투자의 개념으로 좀 보실 종목들은 따로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강조드렸던 뭐 캐시카우 종목들만 좀 묶여 있는 이런 기업들은 뭐 한 해 아니면 뭐 상반기 흐름까지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중기적으로 여러분들이 ETF로 투자 관점으로 보시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냥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원자재나 지금 지수 하락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 자체는 꼭 노란톡방 참여하셔서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추세나 흐름 자체를 정확하게 좀 설명을 제 개인적인 관점이나 왜 이렇게 네. 분석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꼭 얘기를 드릴 테니까 꼭 네. 노란톡방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전문가님들께서요 정말 정확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방금 칼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요 질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저희가 질문도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지만요 또 방송에서도 소개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 앞에 있는 QR 코드 스캔해 주시면요 URL 하나가 뜹니다. 손가락으로 꼭 터치해 주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지금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과 교육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칼리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 영상 시간인데요. 네, 먼저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0.6% 컷대응 주문 보면서 접수 완료. 가져가겠습니다. 자, 363.15 컷대응. 자, 밴드 고점까지만 일단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컷자리값 나오더라도 일단 중심값 이탈하는 것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컷자리값은 여기 지금 0.6%까지는 딱 지키고 저점 밀리는 자리값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동성 심하죠? 중시가 안착하는 파동은 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좀만 더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수익권으로 지금 넘어오긴 했는데 좀만 더 볼게요. 자, 2호 터치 좋습니다. 자, 본절 달면서 감정 볼게요. 확인. 1차 청산 자리값 나왔고요. 자, 본절대. 자, 목표가는 지금 1포까지 주문 보도록 접수 완료. 하겠습니다. 지금 0.5% 지금 자리값 나왔고요. 자, 지금 청산하실 분들 지금 1차 청산 봐주시고 자, 1포까지 목표 잡으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차 청산 자리값 기준으로 했을 때 일단은 최종 목표 1포까지는 지금 딱 무난하게 볼 수 있는 자리값입니다. 이것도 일단 좀 단기 대응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에요. 자, 왜냐면 지금 외국인이 장난치다가 순매수로 지금 전환되는 타이밍이었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자,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2호 자리값 지금 먼저 안전 청산해 주실 분들 계약수 줄여주시고 일단 한 계약 기준으로 좀 봐주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0, 45 이제 0.3%. 자, 5 터치 좋습니다. 자, 6호까지. 자, 순매수 전원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좋습니다. 네, 엘포 수익 축하드립니다. 물타 현재가 없이 일단은 손절 나오면 끊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추세여도 지금 변동성으로는 충분히 30포인트 낙폭 자체는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이죠. 아직 중심값 자체가 739간대니까. 자, 최근 시장 변동성 좀 보시면 충분히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자, 주요 마디값이에요. 너무 강하게 깬다라는 거는 지금 좀 보여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한 타임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이제 좀 쏟아지네요. 그쵸? 자, 이번 매도시 조금만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중심값 터치까지는 왔고요. (44분) (45분) 저점 한 번만 더 밀리자. 아우, 변동성. 아우, 이제 쏟네요. 아우, 요거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 좋습니다. 자, 한 번만 더 볼게요. 좋습니다. 매도 페이크가 아니고 조금 더 눌러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네, 500불. (35) 715. 자, 715짜리 값 일단은 올청대기 지금 기준 잡으면서 볼게요. 자, 715짜리 값 올청대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715 올청대기. 자, 726. 자, 거의 다 내려왔죠? 722. 자, 한 번만 더 주자. 자, 715 올청대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만 변동성 더 지켜보고요. 그 다음에 본절 달게요. 한 번 더 지금 일단 본절 자리값 터치 구간 나올 수 있으니까 자, 한 번의 변동성만 또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음봉 전환될 때 본절 대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본절 대응 볼게요. 주문 접수 완료. 718까지 한 번만 더 누르자. 자, 본절 대응. 자, 본절 대응 보면서 가져갈게요. 720. 네, 좋습니다. 네, 7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칼리 전문가님의 영상 보고 왔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를 위해서요,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봐야겠죠. 네, 먼저요, 오일입니다. 김정철 본부장님. 네, 일단 오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 전망인데요. 자, 워낙에 급등했기 때문에 크루드 오일이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85 조정 이후에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얘기 드렸어요. 조정커녕 조정 없이 그냥 추가 상승. 네. 조정이란 게 뭔 말이냐? 제가 이거 보면서 주식 경험이 또 하나 생각났어요. 뭐죠?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아, 조정을 기다릴 때는 안 와요, 절대. 제가 기다렸는데 지난주 한번 조정 기다렸다 한번 맞췄다고 제가 자만해가지고 자만하셨네요. 한 번 더 조정 온다. 네. 내가 위아래로 다 맞춰보겠다고 했는데 역시 자만했습니다. 일단은 절반은 적중한 걸로 해주시고 네. $90를 기준으로 대응하자. $90 위에 있을 때는 상방 대응, $90 아래에 있을 때는 하방 대응하자. 네. 이렇게 좀 얘기 드립니다. 네, 칼리 전문가님은 어떤 의견 갖고 계시나요? 네, 저 역시도 이제 채널 라인 대를 그리면서 일단 차트를 보신다라고 하면 제가 채널 라인 대 계속 그리면서 이 추세를 꺾어야 이제 하락 조금 어느 정도 눌림이나 이런 흐름 자체를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런 모습이 지금 보여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흐름 안에서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고 하지만 누구나가 다 아는 $100
네. 과연 터치를 할까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궁금합니다. 네. 물음표를 한번 가져가 주시면 될 한번 것 같아요. 찍고 가긴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라운드 피겨가 굉장히 강하게 잡혀 있는 이 네. 100달러 전에 한번 아. 엇박자로 좀 눌러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은 한번 해보고요. 네. 어쨌든 시황상 지금 아직은 상승 탄력 계속 이어져 있기 때문에 95까지는 계속적 95달러까지는 계속적인 95. 추가 상승 흐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이어서 저희 골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제가 1,770달러까지 하락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랬는데 네. 거의 근처까지 왔어요. 아. 거의 근처까지 왔다가 그냥 다시 올라갔는데 네. 이후 소폭 반등세를 좀 보였습니다. 자, 달러가 지속적으로 저는 강세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죠. 근데 이번 주에 달러 인덱스가 좀 급하게 밀렸어요. 급하게 밀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770달러까지 추가적으로 다시 달러가 반등하면서 골드가 다시 하락한다. 자, 지금 달러가 급락을 했는데 이번 주에 네. 달러 인덱스가 급락을 했는데 골드가 반등이 안 나와요. 아, 지금 반등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네. 세게 반등이 안 나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골드에 많이 자금들이 많이 떠났다. 아. 골드 이제 재미없어. 골드 이제 안 해. 골드는 집에다 그냥 돌잔치 때다 쓰지. 그냥 지금 다 골드 빼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네. 때는 1,770달러까지 추가 하락 가능하다. 여기서 달러 인덱스가 반등 나오면 바로 또 밀릴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칼리 전문가님의 골드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2주 동안 계속적으로 본부장님이랑 거의 이제 의견이 같았는데 이번 네. 골드는 좀 다르네요. 이번에는. 다르다. 저는 네. 지금 현재 1800 거의 36까지 추가 상승 여력 남아 있다 충분히 보고 있는 차트 네. 흐름인데 사실상 2주 동안 저도 이제 정확한 타점이나 이런 부분들 100%는 아니지만 한 90% 이상까지 다 맞췄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이 변동성 안에서 이 수렴 형태 안에서 지금 뻗어나가긴 힘들기 때문에 한 번 더 고점 터치하지 않을까. 그래서 1836까지는 추가 상승 흐름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나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본 부장님. 네, 나스닥 보기 전에 간단하게 달러 인덱스 보시면 달러 인덱스 이번 주 흐름이 이렇습니다. 달러 인덱스 급등 나왔다가 다시 이제 급하락, 반락이 나왔죠. 반락이 나온 상태고요. 자, 이제 그거 때문에 나스닥 얘기 드리자면 자, 나스닥 지난주에 네. 14,580포인트 네. 반등한다. 제가 폭락했을 때 제가 이거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애플 실적이 금요일 아침에 나와가지고 네. 당연히 이거 반영된 반등이다. 그래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14,580포인트는 그냥 가볍게 넣어버리고 15,000대까지도 지금 회복을 한 상태거든요. 네. 회복한 상태에다가 이제 소폭 밀렸는데 일단 요 실적 월초 지표와 실적에 반응할 것이다라고 제가 예상했는데 적중을 했습니다. 네, 완전히 적중. 적중했어요. 완벽하게 적중했어요. 네. 이거 나스닥.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 15,300까지 간다. 아. 15,300까지 다시 반등 나온다. 추가 반등 나온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칼리 전문가님 의견도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게 이제 14,800대까지 저도 이제 추가 반등한다라고 했었는데 네. 역시나 이제 반등까지는 맞췄어요. 반등까지는 맞추고 났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더 있었죠. 일단 예상보다 지금 상승 흐름이 있고 네. 지금 차트 흐름을 굉장히 보신다라고 하면 이전의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 바라봤을 때 지금 절반 정도 지금 반등을 보여주면서 회복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만약에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 그래서 전고점 15,200대를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16,300대까지도 볼 수 있는 자리값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자리값이지만 현재 구간대가 데드캣 바운스다. 만약에 이제 계속적으로 밀리는 자리값이다라고 하면 정말 조금 최악의 시나리오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는 12,000대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자리값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일단 다음 주 흐름은 이 공간 안에서만 일단 좀 지켜보시고 저점 고점 제가 마디선 깨는 자리값에서 한 번 더 노란톡방에서 꼭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유료 FX 김정철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화가 갑자기 급반등이 나왔어요. 네. 급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저는 일단 1.11145까지 하락할 거라고 봤는데 정말 시원하게 틀렸습니다. 아, 정말 시원하게 유일하게 하나 네. 틀렸거든요. 이번에 하나 틀렸는데 아쉽네요. 요게 이제 달러가 급반등했기 때문에 유로화가 이제 급하락했기 때문에 네. 반락을 했기 때문에 달러가 반락하면서 유로화가 올라왔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영란은행에서 이제 금리를 인상해버리는 영향이 상당히 좀 컸어요. 그 부분이 컸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지만 다시 달러가 반등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1.12624까지 네. 다시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칼리 전문가님과 함께 구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구리 역시 일단 조금 저도 틀렸는데 일단 상승 여력을 좀 못 가져갔어요. 제가 원하는 폭까지는 못 가져갔었는데 아직 패턴이 깨져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음 주 예상하는 거는 4.75까지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패턴상으로 지금 바라봤을 때 채널 라인 때 유지 흐름 자체 계속 이어간다라고 하면 4.75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 남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설 연휴 이후에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할 만한 투자 포인트들 쏙쏙 가지고 와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군다나 내일 밤 11시에 계속되니까요. 꼭 놓치지 말고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